예, 한미 정상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9번째 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네, 한편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한미 간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정상 간의 회담에서도 이 내용이 언급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9번째 만남이고요. 지난 6월 이후에 3개월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두 분 계속 지켜보셨죠? 네. 예, 분위기 일단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점에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요. 내용도 좀 중요했을 때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하노이 2월 달에 하노이의 결렬 이후에 7개월 만에 좀 한반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9월에 북한에서 대화 제의를 하고 난 이후에 한미 정상이 만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곧 그 북미 실무 협상이 곧 재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제의는 9월 하순에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일주일 내외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시점에서 한미 정상이 만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대통령 숙소를 방문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서울 방문에 대한 어떤 그 답례 차원에서 저희 그 대통령 숙소를 방문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당초 예정보다 20여 분 길게 논의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죠, 원장님? 네, 사실 시기적으로 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두 정상이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해에도 9월 달에 뉴욕 총회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만나셨었거든요. 그때 시점들을 쭉 보니까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9월 달에 있었고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신설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북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들이 한 번 더 탄력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무회담에 대한 의향이 전달됐고, 그러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이제 앞으로 수순들이 또 보다 더 좀 탄력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당사국인 두 나라가 만나서 지혜를 모은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회담 6시 15분에 시작할 예정했는데 조금 늦춰졌죠. 한 15분 늦어서 6시 반에 만났습니다. 한 10여 분에 걸쳐서 대통령이 만나서 모두 발언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모두 발언에 나왔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님의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신 아주 세계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상상력과 또 대통령 대통령이 반갑습니다. 대통령님의 연식에 의해서 남북 관계는 크게 발전했고 또 국민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바로 세계사적인 대해주는 업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동안 한미동맹은 아주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기회에도 미국의 LNG 가스에 대한 한국의 투입을 추가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한국의 자동차업계와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 간의 합작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두가 한미동맹을 더욱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밖에도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중요한 다양한 방안에대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Well, we'll see. Right now, people would like to see that happen. I want to know what's going to be coming out of it. We can know a lot before the summit takes place. We had really two very successful summits. There's been, as you know, there's been no lessening of the sanctions. There's only been an increasing of the sanctions. But very importantly, we have our hostages back, and that was a very big deal. And we got our hostages back. We have the remains of our great heroes from the past back, a lot of them, and they're coming in, and they actually have a lot of them ready to start coming in again. So a lot of things have happened, plus there's been no nuclear testing at all for the last quite a long period of time, at least that we can detect. And the relationships have been very good. So we'll see what happens. But we'd like to see if we can do something, and if we can, that'll be great. And if we can't, that's fine.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re's been no nuclear testing for a long time. A long time. I'm not considering actions. We're getting along very well with North Korea.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re not considering actions at all. There's no reason for actions. I will say this, if I weren't president, you'd be at war with North Korea, in my opinion. If the same group was in that preceded me, you'd be in a war with North Korea. So we're not looking at any actions.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We'll see what happens. Maybe we'll be able to make a deal, maybe not. Mr. President, I meant the sanctions first. I'd like to Go ahead. I will be discussing. We didn't have an agreement on short-range missiles, and a lot of people in a lot of countries test short-range missiles. There's nothing spectacular about that. But we will be discussing that also. Well, we'll take a look at it. We're going to talk about it, but I didn't really discuss that with Kim Jong-un. That was never part of our discussion. We did discuss nuclear testing and other things, and frankly, he's lived up to his word on those things that we discussed. We actually signed an agreement in Singapore, and we actually had two very good meetings. You would have been at war right now with North Korea if I weren't presiden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네, 두 정상의 모두 발언 내용 함께 좀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들으시기에 좀 모두 발언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먼저 꺼내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성사여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북한과 관계는 매우 좋다라는 걸 지금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어떤 이견을 보이진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선 좀 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 중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비단 한반도만의 문제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태평양 일대 질서의 대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아마 이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인지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 점이 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은 아무래도 미국 국민도 보고 한국 국민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식해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그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도 그 미국 국민들에 대한 향한 어떤 투자 의지들을 이렇게 쭉 사실은 그건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별로 안 궁금한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여러 조야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반영된 공공 외교 차원에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3초 정상회담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정상회담 전에는 곧 열릴 거다 그러고 3번이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시선을 쫙 당겨놓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는 실무 협상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이제 한 박자 늦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역시 언론의 달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언론을 딱 그렇게 시선을 붙잡아 놓고 아주 신중하게 실질적인 그 협상에서는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이야기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북한에 대한 입장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재는 계속 유지한다, 대화는 계속한다.
그리고 그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변화된 뭐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뉴 메소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서 예. 새로운 뭐가 있나? 새로운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계산법과 뭔가가 뭐 맥이 맞나라는 그런 기대들도 꽤 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나 공개적으로 나온 거로 봐서는 특별하게 달라진 분위기는 없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두 정상 간의 한미 동맹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해소시키는 데 중요한 회담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모두 발언 이후에 이제 두 정상이 본회담에 들어갔습니다. 65분간이 진행이 됐는데 그 회담 결과 내용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새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있었을까 그 부분이었는데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좀 그랬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저도 어제 뉴 메소드가 새로운 방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나와서 원문을 쭉 다 뒤져봤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한 27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그 문장이 한 두 센텐스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발언 내 분량으로 보면 한 1분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이유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미국에서 국민들이 관심이 갖는 것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27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기주들이 딱 한 번 질문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도 보면은 새로운 접근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볼턴이 뭐 이야기하다 그냥 그 새로운 방법이 아주 베리베리 굿이다 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 특별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는가라는 생각이 특유의 워낙 이제 돌발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판단을 했었고요. 일단 그런 점에서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변화된 이 북한과 협상에서의 변화된 입장으로 보이는 것들은 조금 없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개된 것만 그거라서 비공개적으로 어떤 이야기 나왔었는가는 민간의 입장에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공개적인 모두 발언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바로 여쭤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북미 실무협상 쪽에서 미국 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과연 새로운 방법이 뭔가 이전에 나왔던 것과 전혀 다른 건가? 뭐라고 보십니까, 원장님? 저는 이동훈 대표가 본부장이 했는 말에 저는 좀 단서를 좀 봤어요. 워싱턴에서 덜러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논의하는데 방점이 이게 안전 보장 쪽에 많이 이야기 가지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제도 안전이라는 부분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쪽으로 좀 방점이 찍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말하는 새로운 계산법은 뭐 잘 아시는 바처럼 이게 제도 안전이라는 체제 보장 문제와 이 발전 장애 제거, 이제 경제 제재 해제 이 두 가지인데 경제 제재 문제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여전히 그거는 후순위로 빼놓은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꽤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던 부분 그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 쪽에서도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쪽을 먼저 지금 좀 무게 중심을 조금 가고 있다는 느낌도 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안전 보장을 통해서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미국하고 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국제 분위기 자체가 경제 제재에도 굉장히 이완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다음 수순으로 가기가 편한 형국이 될 거라고 북한도 판단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또 수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체제 보장에 있어서 뭐 북한이 이 부분을 좀 원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 내용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이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그 말은 즉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비핵화 시에 밝은 미래를 주겠다라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북한에게는 좀 어떻게 다가오게 네, 될까요? 지금 뭐 이인보 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난주 최근이죠. 북한의 외무성 미국 국장의 발언 내용에서도 예. 그 북한의 제도의 안정, 즉 체제 보장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발전 장애를 없앨 수 있는 이런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그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3월 15일 최선희 외무성, 지금은 제1부상이죠. 최선희 제1부상이 당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계산법에 대해서 미국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경제 문제에 집중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엔 결의안 28항에 보면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면 제재를 수정하거나 중단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준수해 왔는데 당시 계산으로 15개월을 준수해 왔는데 왜 그런 걸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비핵화만 요구하느냐. 이게 무슨 계산법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북한의 반응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재를 해제해 주는 요구도 있지만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제재 해제에 매달리지 않겠다. 다른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바로 제도 안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체제 보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난 9월 6일 스티븐 비건 대표가 미시건 대학에서 한 연설을 보면은 이러한 새로운 유연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제도 안정과 발전 장애를 해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실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고 이걸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렇기 때문에 최선희 외상이 3일 후에 대화 제의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아마 이 부분은 실무 협상 가서 직접적으로 미국이 북한하고 논의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이 일단 저렇게 유화석 제스처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남겼다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 그럼 북한 쪽에서는 뭘 내놓을 수 있는가? 상응 조치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회담도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봤을 텐데 실무 협상에서 북한 쪽은 어떤 태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이 북한에서 내놓을 카드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훨씬 더 변한 게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최선희도 그렇고 그 미국 국장도 그렇고 이 그 김명길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내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마지막이다. 또 그런 거 가져오면은 이제는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새로운 것을 내놓지 요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장 걸렸던 부분이 그 북한으로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가 그때는 이제 뭐 강선이나 뭐 사칸몰이나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시설들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들, 영변이 아닌 시설들에 대한 플러스 알파라기보다 미국은 끊임없이 또 그저 요구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북한 너네들이 그러면 무엇을 내놓을 거냐,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 최종 그림, 엔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최종 그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다. 영변 핵 시설 자체 폐기하는 것 의미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위치가 어딘가에 대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최종이면은 나는 못 받겠다. 이것이 최동으로 가는 어느 길목 어디 중간 지점 어디라면 미국도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미국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변식 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어디에 위치하는 건가에 대한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가 있다면 여러 가지 조금 더 진전된 서로 간의 좀 입장이 좀 좁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북한 관련된 이슈도 중요했었지만 우리나라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인가 이것도 중요했는데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대통령도 좀 구체적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목을 해서 언급을 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과연 군사동맹이라고 한다면 서로 양해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방위비 인상률을 보면은 저희 국방비 인상분에 준해서 인상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요구는 뭐 5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모두 발언이나 여러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점을 강조했죠. 대한민국이 무기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 구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저희가 지난달에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방위력 개선비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290조가 이제 그 방위력 국방비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103조를 방위력 개선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103조 이 말은 새로운 무기를 구입한다는 얘기고 상당수는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분하고 저희가 앞으로 구입해야 될 무기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동맹으로서의 위상하고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서 아마 얘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정상이 오늘 회담에서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무기 구매 향후 3년 계획까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기 구매를 미국으로부터 하겠다. 이 부분하고 방위비 협상하고 글쎄요. 뭔가 그 두 개를 놓고 협상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이게 이번에 사실은 그 걱정이고 좀 불편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 문제였잖아요. 지소미아 문제 좀 연결드리면 예. 근데 이번에 빠졌어요. 언급 안 그렇죠. 언급 안 한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소미아가 왜 파기되고 나면 왜 한국 안보에 어려운가? 전략 자산에 대한 공동 서로가 교류가 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다 도입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더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라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무기 구입 문제하고 또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한 번만 더 건너뛰게 되면은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지소미아 파기 협정 자체가 협정 폐기돼도 굳이 미국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를 지금 설득했던 것 같아요. 한 번 그 직접적으로 설명 안 했을지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하고 무기 전략 정경 사업도 하려는구나. 이해하게끔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50억 불 이야기하게 되면 50억 불에는 그 주둔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이 쓰는 훈련 비용, 전략 자산 비용, 뭐 여러 가지 이어서 파견 비용, 파견에서 이제 해외 근무 파견 비용까지 다 합천 비용이 이제 47억 불 정도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그걸 다 부담하면은 안 되죠. 사실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사면 되죠. 그렇지 않는 것은 동맹이라는 것은 그냥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겠다는 미국으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체제 유지를 함께 한다라는 가치 공유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받을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근데 그 제가 좀 따져보니까 우리가 독일은 우리 지금 비용보다 주둔군 5만 500명이 있는데 미군이 독일에 5만 500명이 있는데 1인당 계산해 보면 한 우리보다 한 67%밖에 안 내요. 67 우리가 100이라고 100원 낸다 그러면은 67원밖에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제일 좀 문제예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한 3배 정도가 많은데 여러 가지 여력이나 예산 비용이나 따지더라도 2.5배 이상이 많은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로서는 조금 더 지금까지 그냥 평균적으로 올리고 있던 물가 상승 비용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이거는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물러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협상 대상국이고 그다음에 일본이고 독일, 나토하고 지금 계속 내년에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 밀려버리면 역시 또 한국한테는 저러고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국이 굉장히 좀 갑갑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마 합리적인 서로 간에 최적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 좀 예, 또 보완 말씀드리면 전에도 이 원장님하고도 그 얘기 드렸는데 독일과 일본과 한국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독일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입니다. 그러니까 패전국의 미군이 주둔하는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떤 의미냐면 냉전 시기에 소련이라든가 이런 공산주의 강대국들의 공산화 확산을 막기 위한 최전방의 역할을 한국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통적인 정부들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었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이러한 요구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계 질서의 대전환, 변화, 즉 기존의 군사동맹 관계의 성격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 사람은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굉장히 적절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판단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분담금 협상 오늘 내일 첫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요.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